사람들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하고 비교하고 검색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결국 찾아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리싱크. 남들은 찾지 못한 진짜 최저가. 리싱크. 확실한 건 이제 댓글 논란은 게시판 단계 네네. 논란은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아. 그렇죠. 일단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단 원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는 자중하자는 메시지를 뭐 자중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저희 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끔을 일단 했는 상황이라서 그냥 무소속인 분이 계속 이제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장해찬. 네, 또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라서 뭐 크게 저희가 더 이상 크게 확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게 확전되지 않는 거야, 일시적 잠정적 휴전인 거야. 이 이슈를 다시 뗄감으로 쓰기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동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이유야? 그러니까 간단한 게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 자체가 저희가 아까 민주당 완전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아까도 뭐 질문 중에 댓글 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방법 없어요, 사실.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예비비를 많이 써야 되거나 그럴 그렇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저희 당 내부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뭐 거기다 지금 뭐 탄핵에 거기다가 지금 뭐 민생을 완전 작살나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딱 예속 논쟁하고 비슷해. 그렇죠. 딱 예속 논쟁이에요. 당 게시판에 네. 글을 썼냐 안 썼냐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뭐 했으니까 뭐 가족이 썼네 안 썼네 뭐 계속 그러고 싸우다 보니까 사실 좀 약간 어떤 느낌이면 되게 한심했어.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제 좀 많이 놀랬던 게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예산 독재 저렇게 나왔는 상황에서 한 대표님께서 어제 주말에 아까 말씀드렸죠 안양에 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전형적인 일정을 통해서 정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화 시킨 거예요, 일정을.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예비비 삭감하면서 재난 대책을 다 재난에 쓸 예비비까지 다 삭감했는 그렇지.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국민들께 잘 홍보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했었어야 될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께 직접 가셨잖아요, 거기 현장에. 그러면 그렇지. 기자들이 따라붙고 처음에 다들 거길 왜 가냐 그랬었어요. 근데 딱 맞아. 보여줬잖아요. 재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지. 최대 폭설이 내렸다.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비비가 없으면 이런 거 대응을 못 한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메시지로 사실 한동훈 대표 그건 굉장히 영리한. 그렇죠. 워낙 네. 또 한동훈 대표 워낙 똑똑하니까 저는 굉장히 영리한 메시지 전파식이었어요. 그 메시지 전파하면서 동시에 저는 이 친윤들이나 아니면 밖에 계신 분들한테 메시지 게시판 관련 논쟁을 니들끼리 해. 나는 민생 챙길 거야라는 메시지까지 줬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정치 공세도 하면서 동시에 당내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 갈림길도 그러니까 방향성도 제시했고 동시에 게시판 이슈도 니네들끼리 싸워. 나는 거기 신경 쓸 여력 없어라는 메시지까지 다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행보로서 메시지를 내는 아주 좋은 역할이었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단계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민생 메시지도 많이 냈고 했는데 그게 다 묻혔었잖아. 방법이 없죠. 사실 그거는 뭐 아무리 그때 메시지를 냈었어도 언론에 너무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방법이 없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저는 어제 그 행보로 좀 털었다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표님의 메시지나 행보가 일정이 조금씩 게시판보다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됐다는 어제 그래서 되게 저는 기점을 또 잘 잡으신 게 주말에는 기자분들이 기사 쓸 게 그렇지. 없거든요. 기사 쓸 게 그렇지. 없어요. 그렇지. 게시판 거도 쓰고 싶어도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 때 지금 어차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에서 딱 새로운 이슈 딱 기자들이 기사 쓸 거 없는 시점에 새로운 메시지를 메시지를 던져주고. 주면서 기사 쓸 거리를 줬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죠.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민주당도 비판하고 당 내부 세력 그 방향성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충분한 메시지가 됐고 그 그렇지. 국가 정책적으로도 어떤 메시지도 줬고 그럼 저는 아주 동시에 몇 개를 처리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단계 논란이 조금 수그러든 게 네, 결국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때문이 아니냐. 네, 사실 한동훈 대표의 저 입장이 삐삐하게 변하긴 했어. 그렇죠. 네, 뭐 김종혁 최고나 지금 뭐 바깥에서 소위 네, 친한 네. 그룹이라고 네. 하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바뀔 수 있다. 네, 네, 공포탄 아니다. 네, 네, 그거에 지금 그래서 아까 이게
일시적으로 스탑한 네.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거야.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어. 저는 사실 저거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 왜냐하면 이 특검 재의결 자체를 기한을 늦췄는 게 그렇지. 이게 12월 10일로 늦춘 거지. 늦췄잖아요. 12월 10일 늦춘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니들끼리 싸워봐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노린 거잖아요. 아 그렇지. 네. 여기 웬일이야? 그렇죠. 왼떡이야. 왼떡이야. 한판부터. 잘 됐다. 야 통과시켜 보자. 이렇게 딱 그렇지.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 그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하셨어요. 교묘하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좀 찾아볼게요. 한동훈 대표께서 아주 저는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라고 하는 말 동의 절대로 못 하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침묵의 힘을 보여줬어요. 아 침묵의 보여줬다. 네. 딱 저는 이건 아주 만약에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메시지 자체를 계속 그러니까 일반적인 메시지가 그러니까 단계에서 이게 뭐 가족이 맞네 네. 아니네 뭐 가족이 그렇죠. 아닌데 뭐가 어쩌네 그러고 싸우기 시작했으면 이제 진흙탕의 끝판왕으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 딱 침묵의 힘을 내면서 아주 잘 하시면서 동시에 보세요. 지금 대표님께서 메시지를 안 내도 앞 주변에서 알아서 이제 메시지가 당연히 나오고 그렇지. 있죠.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일단 첫 번째 하나 음. 알아서 메시지가 하나 돌아가고 있고 두 번째는 언론들이 대표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지.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일요일 날 그 외부 그것도 경기도 일정을 가게 그렇지. 되면 언론 주목받 그렇게 생각보다 아무리 대표님 인기가 많아도 생각보다 그렇지. 많이 못 받는데 그렇지. 다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조성을 반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친윤들이나 이 단계 게시판을 막 이슈화 시키고 싶은 그렇지. 사람들도 메시지가 줄어들 수밖에 근데 없잖아요. 확실히 지금 네. 장해찬 전 최고가 계속 하고 있잖아. 네, 지금 아까도 보니까 페이스북에 계속 네 뭔가를. 계속 올리고 하죠. 근데 확실히 화력이 줄었어. 네. 이제 이게 누군가가 막 달려들어서 해야 공부를 떼고 해야 네. 하는데 이제 장해찬 최고 혼자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서 많이 안 받더라고 이제. 그렇죠. 안 받죠. 당연히 안 받죠. 네. 왜냐면 계속 같은 주장만 하거든요. 새로운 그렇지. 주장은 없어요.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거 컨트롤 CV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뭐라면 그 한때 막 한동훈 측에서 뭐 그러니까 입장이 특검을 바뀌었다. 받느냐 안 네. 받느냐 관련해서 네, 뭐 격분해서 뭐 그렇지.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지만 한동훈 대표께서 바로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침묵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침묵의 힘이다. 그렇죠. 침묵의 힘으로 딱 잘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저희도 고민 좀 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대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다음 메시지가 뭘까라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언론의 관심, 여론의 관심이 제일 그렇지, 필요한데 그렇지. 자연스럽게 끌고 오면서 동시에 기조도 전환됐잖아요. 그렇지. 더 이상 게시판도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게시판 얘기가 좀 속 들어갔더라고 기자들 질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께서 진짜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좋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거 침묵의 힘, 네, 전략적 모호성.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네. 사실 김건희 특검 문제는 어쩔 수 엄청난 딜레마야. 그렇긴 하죠. 국민의힘 여당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이번이 끝이겠어?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거부권 행사한 거에서 재표결 해가지고 또 부결되면 또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제는 상설 특검도 있으니까요. 그럼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네. 이게 언젠가는 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용을 어떻게든 뭐 네. 협상을 한 수정을 해서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국민의힘도 난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네, 네, 생각을 하거든.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김건희 특검법을 끝까지 뭐 다 좋은데도 거부만 하면 그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할 네. 말도 없어지고. 네, 네. 그럼 이번엔 어떨 것 같아? 일단 이번에는 저는 일단 부결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엔 부결될 것 네, 같다. 이번에도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아무리 그래도 전 사실 민주당이 조금만 잘했으면 저희가 힘도 못 썼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이 특검 역시 특검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주당이 예산 정보 이렇게 꼬아놨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맞아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희 내분이 일어나도 음. 저 무도한 민주당의 편을 들면서는 다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렇지. 외부의 적은 내부를 단결시켜주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럼 민주당이 조금만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저희한테 진지하게 좀 수기하고 논의하자 그렇지. 들어오면 저희가 되게 난처해요. 맞아요. 근데 민주당은 머릿속에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오히려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가 침묵의 힘, 전략적 네. 모호성, 또 친한계에서 야 우리 공포탄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약간 이런 협박 같은 메시지도 냈지만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통과시키면 여러 가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이게. 그것만 가지고 야 이거 내부 총질이다 해당 행위다 그렇죠. 해서 이제 당이 완전 난리가 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잖아요. 저희 당 내부적으로 엄청나. 엄청 심하잖아요. 지금 저희 지지자분들끼리도 많이 감정의 골이 상해 있는 그렇지. 상황에서 이 시점에 통과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쟁하지 내전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는 지금은 그냥 상황이죠. 단계로 그냥 서로 야 이거 네. 이거 맞냐 안 맞냐 네. 이러다가 이제 주먹질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말싸움인데 이제는 그치. 이제 현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될 수도 현피 있는 뜬데 맞아 현피. 현피가 될 맞아, 수도 있는 딱 거고 와닿는 말이야. 거기다가 일단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조금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저희도 충분히 이반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쟤네들이 강강강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 그렇지. 입장에서는 야 뭉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될 그렇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시나리오로 따진다면 뭐 소위 친한계에서도 이거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탈표가 또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네. 뭐 이탈표 나오는 거는 이 개인적인 감정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거니까요. 해서 뭐 네. 통과되더라도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주도해서 뭐 부결을 뭐 가결을 시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진 않을 거라는 그렇죠. 거지. 네. 하여튼 이게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고 당이 더 여기서 더 혼란스러우면 김건희 여사 특검도 통과될 수도 있고 지금 저 민주당이 저 난리 치는 거 우리가 다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닥쳐. 나는 그렇게 생각. 닥쳐. 그리고 딱 닥쳤어. 추경 원내대표 나와서 다 네. 조용히 했단 말이야.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이 되고 나면 무언가 다시 시작할 것 같단 말이지. 아까 또 어떤 얘기 뭐 한동훈 특검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 아니야. 그렇죠. 지금 저도 방송 나가면 이제 조국 혁신당 분이 계시니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민주당이나 개혁신당 보고 한동훈 대표 특검을 통해서 뭐 국정에 협상을 하자라는 식으로 그치. 얘기하던데요. 지금 딱 발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랑 저희가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대표 특검을 친윤이나 용산이나 아니면 뭐 저희 당 내부에서 뭐 이탈표가 나온다. 그거 진짜 그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정말로. 그거는 내전이 아니라 거의 핵전쟁이지. 네, 핵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핵전쟁.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 네. 앞으로 소위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와 네. 또 대통령실에서 친윤계라고 해서 지금 네 분이 있다고 맨날 하지만 이쪽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이슈가 계속 있을 거라는 그런 네. 불안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저 충분히 있는데 저도 그 동감하거든요. 이번엔 한동훈 네. 대표 특검 너는 네.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상대가 민주당이다. 아. 그게 야 이거 굉장히 큽니다. 뼈 때렸네. 아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진짜 맞다고 봐요. 다행히 상대가 민주당이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진짜 저희가 시계를 잠깐만 계속 돌려봐요. 저희가 과거에 민주당이 좀 정상적일 때, 그치. 정상적인 민주당이었을 때 그렇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특검이고 예산이고 입법이고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럼 국민들 여론 그냥 싹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방탄에 집중 안 하고 그렇지. 진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예. 입법도 아무리 대통령이 거부권 발의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오면 국민의힘 또 합의해 줄 수밖에 없고 합의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 못 발의하는데 그렇지. 민주당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만 계속해요.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그냥 조롱만 하고 그렇지. 그냥 일어나세요 하고 앉지 뭐 말라 앉지 그러고. 말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 내부의 이런 갈등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좀 수그러드는 경우는 결국 민주당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네. 뭐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계속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발의를 할 거야. 그렇겠죠. 네. 이번에 또 할 거예요. 또 또. 네. 부결돼도 발의를 할 거란 말이야.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이거든. 네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언젠가 그냥 끝까지 뭐 하고 버티다가는 한동훈 대표도 힘들고 한동훈 대표 다음에 절대 대통령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네. 이거는 대통령과 완전히 종속돼가지고 한 길로 가는 느낌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들의 시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특혜, 뭔가 검찰이 수사도 하는 이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특검 법안 통과율이 그게 너무 높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위헌적인 요소들 때문에 계속 쳐냈지만 이번 법안만 해도 그래도 많이 왔어. 물론 그렇죠. 그 안에 뒤져보면 또 위헌적 요소가 위헌적 있으나 위헌적 요소가 있긴 있죠. 이게 어느 순간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제 공격을 해서 민주당이 안 받는지 몰라도 선제 공격을 안 하면 이거는 지금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언젠가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아까 했던 말 또 하게 돼서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헌법적 요소를 안 뺄 것 같아요. 쟤네들은 계속 그러니까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특검법 자체를 그 특검 임명 자체를 그냥 민주당에서 제3자 아니라든지 그렇지. 좀 반헌법적인 요소를 뺄 생각 빼가지고 들어오면 그렇지. 우리가 되게 곤란할 것 같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자기네들 지지자들 때문에 안 된대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뭔가 이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수심에 의해서 특검을 밝혀 결국 스스로 정쟁용이라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대법원장 제3자 추천 네. 특검이잖아. 네네. 거기 비토권이 들어있잖아. 그렇죠. 비토권 무제한 비토권 있죠. 네. 그럼 무한 그 비토권을 없애거나 네.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반대하는 명분은 반헌법적인 거라는 그렇지. 건데 만약에 반헌법적인 게 싹 다 빠지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때 대해서는 논의를 안 한다고 무조건 버티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토권이라는 것도 네. 말했던 것처럼 뭐 일단은 뭐 무제한이라고 돼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대법원이 그렇죠. 뭐 계속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막 네. 예를 들어서 비토권 한번 쓰는 순간부터 야 너 니네가 선수 다 구하려고 하는 네. 거야 이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거를 무제한으로 활용하기는 힘들 거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중론이라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이번엔 네. 무조건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결국은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네.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반헌법적 어렵지? 네,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헌법적 요소 다 없어지고 나면 저희도 뭐 그러니까 털고 가야 될 것 부분은 많아요. 저희 당 내부에 지금 털고 갈 부분도 많고 대선 앞두고 나면 결국에는 정당은 선거가 있을 때 민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너무 늦잖아. 또 선거 때까지 기도하면 그 벌써 뭐 만약 지방선거까지 생각한다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선거 자체 저는 선거 앞두고 났을 때까지 민주당이 만약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뭔가 반헌법 쪽에서 다 제거하고 특검을 그치. 발의한다면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논의는 안할 시점에서 수 없다. 네, 그때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이게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엄청난 고차방 정식.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조한 보수의 지지율을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는 어찌 보면 나는 최상의 카드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게 그쵸. 진짜 어려운 문제야. 네네. 대통령이랑은 빠이빠이 해야 될 문제일 네,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근데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이게 의석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변화하는 시점이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응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도 위기를 느껴서 네, 어떻게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저렇게 있는 이상은 계속 지금 현행 특검 제도를 자기네들이 발의한 그 특검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또 당장 상설 특검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막을 방법도 그렇죠. 없죠. 막을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상설 특검 때 뭔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논의하자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고차방 정식이 엮여 있는 상황이라 네. 민주당이 사실 상설 특검에서도 여당 추천을 배제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 반대할 명분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 명분 있어도 그걸 어떻게 통과돼 버리면 뭐 이게 그렇죠. 얘네가 다수로 밀어붙이면 이게 답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답이 없어서 뭐 생각해놓은 게 뭐 안건 심사 소위 넘겨서 뭐 6개월 더 연장하고 뭐 그게 쉽지 않지. 헌재 뭐 하고 뭐 위원 넣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뭐 사실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체크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명태균 수사. 그렇죠.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명태균 수사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 있거든. 그렇죠. 명태균 수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되게 입장이 지금 바뀐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 패널 분들이 그 전까지는 네? 창원지검을 못 믿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 창원지검 못 믿는다. 다 검사들 뭐 중앙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어떻게 믿냐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창원지검의 수사를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뭐 자꾸 하는 것 같거든. 그 지금 뭐 수사 받고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일선 수사 검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엄청 빡세게 해요. 네, 엄청
엄청 빡세게 하고 있고 네, 조사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네. 이재명 대표만 빡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그래서 받고 오신 분들이 뭐 멘붕에 빠졌다는 분도 있고 어. 말을 조사받기 전에 말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받고 나서는 말을 굉장히 아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구속기간 만료일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기소를 네.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할 네, 것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의 큰 축은 도이치모터스하고 이거잖아. 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야 이거 특검 법안 통과시키면 국힘 다 털린다 그랬는데 털었잖아 이미. 그렇죠. 저희는 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어. 다 압수수색에 다 응했었어요. 다 응했잖아. 네. 그러면 그 반대할 명분이 하나가 또 사라지는 거거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느 타이밍에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혹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가장 피를 덜 흘릴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 리스크를 줄일 네.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창원지검 수사가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사 네. 방향성이나 수사 칼날이 그렇게 그치. 넘어가게 되면 특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또 도이치모터스만 하자 그러겠지. 근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특검에 대한 명분이 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문제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이 현재 돌아오고 있는 정치 이슈나 법률 이슈에 관련해서 다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 그렇죠. 헤드라인 정도만 가지고 네.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솔직히 한겨레나 경향 헤드라인만 놓고 보면 거의 사형 수준이야. 그렇죠. 네. 어? 그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만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내가 오히려 특검하는 거 오케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털어 나올 게 없어요. 그런 말도 많이 어. 나오더라고요. 당내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네. 괜히 안 하는 거 네. 자꾸 이렇게 하면 야 뭐가 숨길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라는 그런 네. 이미지만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진짜 이런 부분은 진작에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직면해 있는 건 맞는데 네. 뭐 저는 이번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 돌파하시는 거 보면서 주변에 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굉장한 노련한 정치를 보이셔서 어떻게 보면 지금 머릿속에 차근차근 이 특검 이슈에 빌드업 대해서 중, 빌드업. 빌드업을 어떻게 할지라는 저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게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